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92강 가생과 장사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먼저 이제 이번 강의는 이 가생이라 하는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천지 공사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었나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 차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생이라 하는 사람은 이름은 가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디 때 사람이냐 하면은 한나라 때 사람이에요. 한나라는 유방이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유방의 이 넷째 아들이 유항이라 그래요. 유항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데 유방이 이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건국 공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유황 넷째 아들이 이제 또 황위로 올라갈 때에 또 여기에 이 공신들이 이 문제가 이 황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문제가 이제 옹립되게 한다죠. 황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도와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공신들이 있는데 이 공신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황제는 권력이 약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생이라 하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이 벼슬길에 이제 나아가게 되고 워낙 똑똑하니까 이 문제 이 황제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직책을 가생한테 맡기게 되거든요. 일 처리도 잘하고 똑똑하니까요. 근데 이제 가생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새로 정비하고 또 이 백성들이 생활에 이제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구상을 했겠죠. 먼저 이 약화되어 있는 이 문제의 힘을 더 이제 강화시키고, 그죠? 강화시키는 게 더 이제 급선무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법률을 다시 정비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예약, 그죠? 여기 이제 황제에 대한 이제 이 예약 이런 것을 다시 또 이제 고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문제로서는 좋은데 여기 있는 이 건국 공신들, 그죠? 이 공신들이 이제 이 권력이 약화되니까 싫겠지요, 그죠? 이게 이제 가생이라 하는 나이 이제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문제한테 이제 이 건의를 드린 거요. 가생을 이제 이 좌천시키라. 물론 가생을 좌천시키려고 하면은 가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가생에 대한 그러한 죄를 만들어야 되겠죠. 가생의 이러이러한 것이 가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어도 어떻게 이걸 이 공신들을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가생을 좌천시키는 거예요. 가생이 이걸 좌천돼 있는 곳이 이 장사예요. 장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장사에서 가가지고 가생이 다시 장사에서 나오지만은 33살이라 하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거든요. 가생이 죽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생은 이제 이 잘못돼 있는 지금 현 실정이 잘못돼 있는 제도를 이제 바꾸려고 그랬죠. 바꾸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제 이루지 못했는 거지요, 그죠? 그게 이제 핵심 이야기거든요.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 것이 이제 이 못하고 이제 장사로 이렇게 자천되는 내용이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제 천지공사는 과연 이제 이러한 내용의 옛날 역사 일어났는 이러한 사건과 또 상제님께서 이제 천지공사 하신 내용과의 관계를 이번 시간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이 내용부터 먼저 봐야 돼요. 하루는 김송환이 상제께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이까? 상제께서 있느니라고 대답하시니라. 또 그가 묻기를 그 위에 또 있나이까? 상제께서 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도다.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알아 돌아가고 이러셨도다. 상제께서 후일 그를 만사불성이라 평하셨나니라. 자, 여기 내용은 이제 김송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제 상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총 9번을 이제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9번을 이제 대답하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알아둬라.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끝에 그를 만사불성이라 평했다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과 문맥과 이제 연결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만사불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김송환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이게 이치가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왜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그를 만사불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냐 하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역경을 봐야 돼요. 이 만사불성이라 하는 것은 역경에 그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라 하는 것은 무성이 그 무성 이룰 수는 없다 그죠? 이룰 수는 없으나 대신에 마침은 있다. 천도와 지도가 있는데 그죠? 천도와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라 하는 이 성질은 이룰 수는 없지만은 마침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만사불성. 그러니까 김송환한테 상제님께서 너는 만사불성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천도가 아니고 지도라 하는 것을 상징하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는 이 변화가 천도의 변화가 아니고 지도의 변화다. 지도의 변화가 되니까 만사불성이라 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이 하는 것은 이 10에서 어디로 1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일로 물러나니까 이걸 10태라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이라 하는 것은 1에서 10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김송환이라는 사람은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 10에서 물러나는 하늘이 아니고 1에서 나아가는 하늘이에요. 1에서 그죠? 왜 그러냐면은 만사불성이라 하는 것은 지도니까 지도는 1에서 어디로 10으로 일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또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이거 9번 하게 되면은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복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복자가 밟아간다. 뭐를 밟아가느냐 하면은
9번, 하늘은 9번 변하고, 이게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10대 하는 것은 9번 변하고, 하늘이 9번 변화하는 하늘을 밟아간다 해가지고 구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천도와 지도라 하는 것은 그 변화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요거는 이제 지도의 변화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사항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죠? 이것은 또 뭐냐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하늘은 이렇게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물러가지만은 땅은 또 1로 나아가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배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수의 합이 다 11이 돼 버려요. 11 그죠? 모든 수의 합이 이 합덕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 10대하고 일진하는 것은 결국은 11을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10대하고 땅이 일진하는 것은 모든 수의 합을 11로 목적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1로 만들어서 뭘 하려고 11로 만드느냐 하면은 이 후천의 이 유리광명세상 또는 용화세상의 그 세상으로 되는 것이 11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이 11이라 하는 것은 그죠? 합치면은 이게 토가 되고 토라 하는 것은 중을 뜻해요. 그죠? 중이라 하는 것은 이 후천 세상의 이 황극 세상을 뜻하는 그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천의 황극 세상이라는 합덕되어 있는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그 황극 세상이라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10태 일진이라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10태 일진이라 하는 것은 김일보 선생은 이제 이거는 금화정력이다. 금과 자리가 바르게 자리를 잡는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금화정력은 또 일월의 변화다. 그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일월의 변화라 하는 것은 그죠? 일월의 변화라는 것은 하루를 두면은 낮과 밤의 변화다. 자, 그런데 지금도 낮과 밤의 변화가 있고 과거도 낮과 밤의 변화가 있고 앞으로도 낮과 밤의 변화가 있는데 뭐 지금이나 뭐 과거나 앞으로 미래나 이렇게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이 생각을 하셔요. 여기서 변화가 있죠. 왜 무슨 변화냐 하면은 이 십수의 등장이에요.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십수의 등장이라 하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수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이 앞으로 미래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환경이 되는데 십수가 등장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환경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제 이제 미륵의 출세 그죠? 그 예수의 재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 선천 세상에 없던 수가 이제 10이라 하는 수가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이 10이 등장하기 때문에
낙서는 9까지밖에 없어요. 9까지 있기 때문에 10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10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유리광명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광명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죠? 10수의 등장,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도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10태 일진회라 하는 거죠. 이러한 수의 변화가 이 수의 변화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수냐, 이런 근거가 또 그러면 상례님께서 이러한 근거를 말씀했는 자료가 또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여기 또 하나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은 정경의 교훈이라 하는 편이 있어요. 교훈 1장 그죠? 교훈 1장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게 페이지가 184페이지예요. 거기에 이제 그 현무경이라 하는 내용을 해갖고 쭉 글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밑에 보면은 한자를 5개로 묶어라, 5결하라. 한자를 5수로 하라는 뜻이에요. 한자를 5수로 해서 묶어라 하는 뜻이겠죠. 일자. 한자를 5수로 해가지고 묶어라 하는 뜻이겠죠. 일자 5결 그죠. 그러면 한자를 5수로 묶어라. 그럼 왜 한자를 5수로 해 묶어라 이렇게 적었냐 하면은 한자라 그럼 우리가 이게 사략하면은 이 사도 이건 두자가 돼요. 사자 약자 되니까. 그러면 사에 5하고 약도 5가 되니까 일자는 5가 되니까 이걸 두 개를 묶게 되면 이게 10이 돼버려요. 여기는 모든 수가 다 이게 두자로 되니까 다 10 다 10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죠? 자, 10을 지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죠?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어요. 후천세상을 그 하기 위해 가지고 10태 일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여기 이 사략이 돼요. 사략. 여기가 통감. 여기가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글자를 적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의 변화도 숫자의 변화예요. 여기 이제 쓰는 것은 글로 적었는데 왜 숫자의 변화냐 이렇게 보냐면은 먼저 보시면은 사략한 것은 역사를 간략하게 했다. 뭐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를 하나로 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통감이라 하는 것은 거울로 보게 되면 두 개가 보이거든요. 거울로 통해서 보니까 이 두 개로 보라 하는 거고, 대학이라 하는 것은 이 대라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천의 뜻이 있으니 하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삼천 그죠? 그래 이 삼을 뜻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소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38목, 여기는 27화, 여기는 49금 아닙니까? 이 사락하는 숫자는 이쪽은 2하고 여기 화하고 이 목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양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있는 4하고 1 요거는 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양이라 하는 것은 대라 그러면은 음이라 하는 것은 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학이라 하는 것은 대의 반대니까 여기서 숫자는 수축하는 4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령은 5가 되고 그 다음 수는 이제 6, 7, 8, 9, 10이 되는데 이 주역이 주자가
둘을 주자예요. 이게 둘러가라. 이게 둘러서 바꾸라 하는 역을 바꿀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러서 바꾸라 하는데 둘러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일자 오길로 바꿔라. 한자에 오해서 묶어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자에 오해서 묶으면 10이 돼야 되는데 1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변화는 이 개수 수량의 변화가 아니고 시간의 변화예요. 시간의 변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달, 한 달, 두 달 이제 이 2라 하는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은 3월 1일 돼야지 이제 2라 하는 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3이라 하는 숫자가 나와야지 시간의 개념은 2라 하는 숫자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은 11이라 하는 숫자가 나와야지 10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제 이 시간의 개념으로서는 11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11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10이라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1마 되면은 11이 돼요. 여기는 9라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2마 되면은 11이 돼요.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11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나 조금에 있는 그 10태 일진의 숫자나 같은 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는 한 자를 다섯 수로 해서 묶었으니까 두 자니까 다시 10으로 되게 한다 하는 거잖아요. 이 10이라 하는 그러면 여기 있는 그죠? 여기 있는 수의 합이 총 100이에요. 100. 그죠? 여기 5니까 다 합치면은 10 곱하기 10 100이라 하는 숫자인데 이 100이라 하는 숫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도의 숫자가 55고 낙서의 숫자가 45가 돼요. 그럼 100이 되잖아요. 결국은 여기 일자 5결이든지 10태 일진이라 하는 것은 한 번은 하도로 가고 한 번은 낙서로 간다 하는 거예요. 하도하고 낙서라 하는 이것은 하도라 하는 것은 천이 되고 낙서라 하는 것은 지가 돼요. 그래 한 번은 양으로 가고 한 번은 음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낮으로 하고 한 번은 밤으로 하라 하는 뜻이 낮과 밤이 이 자연의 변화하고 이것이 이제 음양의 변화지 않습니까? 음양의 변화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도 낮밤이 변하지만 여기서는 낮밤은 10이 등장했는 수의 변화니까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하도 낙서처럼 천지 변화가 10태 일진이라 하는 것을 여기가 있고 10태 일진을 하는 이유는 10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둑도수의 바둑판이 다 10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흰돌과 검은돌을 두는 게 바둑도수예요. 이게 후천 360도수 그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2바둑도수가 되는데 상제께서 순창피놀이에 계실 때 황홍종이 배하라니 상제께서 고부 사람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려. 그러니까 황홍종이라 하는 사람은 고부 사람인데 황홍종이 바둑판을 운전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이라 하는 수를 갖다가 이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황홍종은 이제 이 10이라 하는 것도 이제 이 10태 하는 10이 있고 일진에서 10으로 가는 10이 있는데 이거는 황홍종은 지의 변화의 10이 되니까 지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 하는 거 되니까 그게 되니까 이제 바둑판을 가히 운전한다 그러고 또 여기에 영웅 소일 대중화 영웅이 이제 소일 그죠? 하루 종일 이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죠? 대중화를 위해서 보낸다. 대중화라 하는 이 뜻은 이제 이 용화 세상, 유리광명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크게 이제 이 황극을 이제 중은 황극을 뜻하니까 그죠? 이 용화 세상, 용화 세상 빛나게 하는 그것으로 이제 이 하루를 보낸다, 날을 보낸다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창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낙자라는 것은 바둑 알을 두는 걸 낙자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흰 돌을 두고 검은 돌을 바둑판에 두지 않습니까? 그 바둑판에 십자 이 자리에다가 딱 두는 것을 낙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 사회 창생들을 다 십의 세상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 되겠죠. 누가? 영웅이 그죠. 영웅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영웅이라 하는 분이 여기서는 황응종이 이 공사를 담당했는데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죠. 이 10태 일진 그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지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만사불성이라는 것은 무성이 그죠. 대유종야라 이룬 것은 없지만은 대신에 마침은 있다. 이것이 지도를 의미하는데 이 가생이 이제 장사로 이 자천이 됐다 하는 것은 가생이 장사로 이제 자천됐다 하는 것은 여기 황제하고 여기 신하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제가 천도라 그러면은 신하는 지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생이 이제 장사로 자천돼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이 10태 일진의 공사로 말점도 이 자천이라 하는 이 공사가 이제 이 정배 그죠? 정배. 말점도 가는 이 정배공사가 바로 10태 일진으로 후천에 11 하는 유리 광명 세상으로 이제 되게 하는 공사가 상제님 공사고 그것이 바로 영웅소일 대정화 사회 장생 연학자가 되고 이 10이 된다 하는 거예요. 천지 공사에서는 이래 된다 하는 거고 가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장사로 자천돼 가지고 뜻을 못 이뤘잖아요. 근데 이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뜻을 이루거든요. 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가생은 그 문제한테 법률을 제정하고 예약을 봐서 그 계획을 하려 했지만 계획을 안 되지만은 상제님께서는 계획을 하는 게 바로 10태 일진이다. 그죠? 그 계획하는 10태 일진이 뭐냐면은 선천에 있는 기운이 멈추는 불이 가히 거치고 그죠. 후천에 있는 이제 후천의 용화 세상이 이제 나오는 그것이 개혁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그죠. 이제 이 하도의 수하고 낙서의 수가 합치니까 다 100이 되었다. 그래서 10태 일진이다. 10태 일진은 양과 음의 변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양과 음의 변화 그죠. 낮과 밤의 변화가 되는데 단지 여기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등장에 의한 변화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김송환 제가 이제 이 가생과 장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갖고 김송환이라 하는 이분이 이제 하늘 위에 하늘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 있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도를 얘기했어요. 그죠? 지도를 얘기하고 지도는 만사불성이다. 그죠? 뭐냐 하면은 마침은 있지만 이룬 건 없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천에 이 장사로 그죠 가생이 자천돼 있는 이것을 상대님께서는 말점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천하영웅이죠. 영웅으로 인해 가지고 10태 일진해서 후천의 유리 광명 세상을 하게 한다는 공사예요. 자, 이 내용이 정경에 나오는 공사 내용이 나오는 공사에 보면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렇게 말점도 외에도 또 있어요. 저번 시간에 강의했는 그 노구가 그죠? 쌀 2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2대라 하는 것은 지다 그죠? 이곤지를 뜻한다 그죠? 2대 중에서 한옵을 허락했잖아요. 한옵 허락하는 것이 이것이 일진하는 그거라 했지 않습니까?
또 뭐냐면 상제님께서 이제 27년 헛도수 말씀하시면서 종이 쪽지를 벽지를 12쪽으로 오려가지고 그죠? 한 개는 상제님이 태우시고 11개는 치복으로 태우게 하셔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마르는 모래가 생기를 얻더라 하는 구절도 한 개는 또 상제님 12개 중에서 한 개는 또 상제님이 태우지 않습니까? 2대 중에서 한 홉은 또 상제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대나 10이나 이거 곤도 그죠. 지도를 뜻해요. 지도 안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 천하영웅 그죠. 10회 일진하는 영웅이라 하는 이 영웅 이걸 갖다가 또 백의 장군도 되겠죠. 그죠. 백의 장군 또는 이거 마장군도 되겠죠. 마장군에 하나는 이 공사로 이렇게 이제 함으로 해가지고 가생은 장사로 가가지고 그 뜻을 못 이뤘지만은 이 백의 장군, 마장군은 이제 이 10태 일진을 함으로 해갖고 그 뜻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김송환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상제님께서도 이제 만사불성으로 말하면서 또 다시 또 상제께서 김송환한테 시한수를 외워 주는 것도 그러한 뜻을 갖다가 이 속에 있으니까 이 속을 갖다가 다시 그러한 뜻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앞에는 이제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고 만사불성이라 하시면서 또 이 수위를 주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 지도의 뜻을 이제 헤아려 가지고 이 뜻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이제 줬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그러면 어떠한 내용인가를 갖다가 또 다시 또 한번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시를 갖다가 회두시 또는 연언시라 그래요. 그죠? 왜 회두시 연언시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 척구에 소년제기 발천마 이렇게 척구가 쭉 나가면 마지막에 끝나는 이 자가 손수차로 끝나요. 이 끝나는 자를 갖다가 다음 구에 머리글로 이렇게 이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파 용천 기세마 해갖고 마로 끝나는데 마가 돌속으로 끝나죠. 돌속으로 끝나는 이 글자가 다음 구에 머리글로 와버려요. 또 여기도 쭉 가가지고 이 소리 음으로 끝나는데 이 음이 다시 다음 구에 머리로 와버리잖아요. 여기도 여기 화해하고 입구로 끝나는데 입구가 다시 또 다음 구에 머리로 와버려요. 또 쭉 나가지고 글을 문으로 끝나는데 글을 문이 다음 구에 머리로 와버려요. 쭉 나가지고 가죽피로 끝나는데 가죽피가 다음 구에 머리로 와버려요. 쭉 나가는 이 가로 끝나는데 여기 있는 가가 이 다음 구에 머리로 와버려요. 이러한 것을 이제 돌아가지고 머리가 된다 하고 회두시라 그래요. 또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연언시 이어졌다. 근원을 잇는다. 그죠? 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을 택한 것은 천도가 구변하고 지도가 구복하고 하는 이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일단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변구복이. 이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전님께서 종통은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인이라 하는 것은 종통은 진인을 두고 하지 않으면 이 진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부자간에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진인은 원래 하늘에 있는 진인이기 때문에 천부적인 것이고 또 신성한 것이며 이건 또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은 지금 뭐냐면은 가생과 장사를 이야기해요. 그죠? 장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생과 장사라 하는 이 글을 가지고 지금 글을 썼어요. 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 종통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어진다. 어디로? 또 지로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을, 종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회두시다 또는 연원시다. 계속, 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시로서 적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봅시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나,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년제기 발천마 수타 용천 기세마에서요. 소년의 재주와 기운은 하늘을 만져서 뽑고 용천금 손에 쥐고 몇 해를 연마했던가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이 소년에 하는 게 누구냐 이죠. 누가 이 참 하늘을 어루만져서 하늘을 뽑았냐 이거요. 뭘 뽑았냐 하면은 후천의 기운을 뽑았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십수의 등장을 이야기하니까 선천세상이 아니고 후천. 그러면 처음으로 하늘의 후천 기운을 뽑아가지고 쓰신 분은 이 도준님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제님은 그렇죠. 상제님하고 그죠. 이제 도준님의 관계는 이 무극과 태극의 관계예요. 무극과 태극. 태극이라는 것은 이제 태동을 하는 거고, 무극은 존재를 하는데, 존재는 하는데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형상으로 드러나가는 것, 태동을 하는 것은 태극에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년이라 하는 것은 도주님, 그죠? 존호가 정산이신 도주님을 뜻한다. 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석상오동지발향 음중윤료 유여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리의 오동나무는 소리를 낼 줄 알고 음중의 윤료는 좌롬이 남아있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석상오동, 왜 돌리의 오동이 소리를 낼 줄 아냐, 그죠? 지발향, 돌리의 오동이 왜 소리를 낼 줄, 그냥 오동나무가 소리를 낼 줄 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오동나무로 이제 그 문구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런데 꼭 여기 석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율려라 하는 것은 양율 음녀라 그래요. 음녀. 그러니까 양율 음녀라 그러는데, 양율은 6개고 음녀도 6개예요. 그래서 육녀라 그래요. 또 다 합쳐가지고 12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율이라 하는 것은 지지에서 왔어요. 자축, 임묘, 진사, 어미, 신유, 수레, 그죠? 12지지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오동이 천이라 하면은 요거는 율료는 지가 돼요. 그 천지 조화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 조화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석상오동에서 천지의 조화롬이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석상오동은 이제 석이 뭘 뜻하냐? 석은 여기 유화수를 뜻한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왜 석이 유화수를 뜻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정력 8기도로 제가 그렸어요. 여기가 손이잖아요. 손을 갖다가 돌이라 그래요. 요 자리가 돌자리가 되니까, 돌에 붙어 있는 것은 유화술이에요. 그죠? 돌에 붙어 있는 것은 유화술이 되고, 유화술 위에 여기에 이제 오동나무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화술은 12지지에 있는 술이고, 후천의 12지지의 유화술은 높이 받드는 12개의 지지가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경랑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지가 돼요. 이 유화술과 오동과 이게 서로 이제 조화롬이 있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음양의 변화에서 그죠? 음양의 변화에서 이쪽은 동쪽이 되고 이쪽은 남쪽이 되고 이쪽은 서쪽이 되고 이쪽은 북쪽이 돼요. 그죠? 천간으로 동쪽은 이제 음간을 쓸게요. 을이 되고 갑이 양이 되면 을이 음이 되잖아요. 남쪽은 또 음으로는 정이 되고 서쪽은 음으로 신이 되겠죠. 그죠? 북쪽은 음으로 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조금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양이라 했어요. 그죠? 이쪽은 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음양이 부딪히고 음양이 만나는 곳은 남쪽에서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하는 곳이 북쪽에서 해요. 그래서 적벽대전 하는 것은 왜 적벽대전이나 적기라 하는 것은 붉은색이 되니까 붉은색은 남쪽에서 음양이 부딪히니까 적벽대전이라 하는 이 천지 변화에서 이제 천지 변화를 그렇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남쪽에서 이제 이 음과 양이 만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그런데 요 남쪽은 여기는 양도 있고 음도 있어요. 그죠? 천도 있고 지도 있어요. 근데 천이라 하는 요 숫자는 1이 돼요. 그죠? 지라 하는 숫자는 2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는 3이 된다. 그래서 이 3인 동일하는 3의 숫자가 남쪽에서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은 천과 지가 있으니까 천에 있는 오동과 지에 있는 거죠. 지에 있는 뭐냐면은 이 유술과 이게 어우러지니까 이제 조화lum이 남아 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오동이라 하는 것은 봉황새가 여기 오동나무에 여기 앉아요. 그리고 이 봉황새의 울음 가지고 오음을 만들었어요. 그 오음이 궁상각치우라 그래요. 이 오음이 궁상각치우라 그러고 이제 율려 그죠? 율려는 뭐냐면은 12율이 12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음이라 하는 이 수의 성립이 어디서 되냐 하면은 요 남쪽에서 된다 했어요. 그죠? 요 남쪽에서. 그죠? 요 남쪽에서 이 오밀칸이 성립하는 것은 이거 천을 1로 잡으면은 지가 2니까 이건 3이 되는데 천을 3으로 잡게 되면은 지가 2니까 이거는 오락하는 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락하는 수가 이 남쪽이 되는데 이 우리가 요쪽을 하도라 하고 요쪽을 낙서라고 해요. 그죠? 그 하도 낙서 이 변화, 이 부딪히는 변화가 이것이 남쪽에서 일어나는데 이 하도에서 낙서로 변한 이 남쪽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이 낙서의 변화가 15 하는 15진주 노름이 된다. 그죠? 15진주 노름이 되니까 같은 끝수가 5잖아요. 같은 끝수의 말수, 그죠? 말수가 뭔느니라 하는 그 진주 노름이 또 보니까 이 오음이 되는 거죠. 오음이 되는 이 수, 남쪽에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진주 노름이 시작하니까 노름은 세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세 사람이 모여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이 석상오동에서 지금 다른 내용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연결시키려고요.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과연 그러면은 석상오동 지발량 음중율려 여유와 그러면 이 식구의 뜻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남쪽이 정이 되니까 그죠? 정사이신 그죠? 바로 이 바구당 도전님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상징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회두시 종통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되었어요. 이제 요 뒷구줄부터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자
구전 3대 시서교 문기춘추 도덕파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입으로 3대를 전하며 시와 설을 가르치고 문이 일어나니 그죠. 문기 글이 일어나니 춘추의 도덕이 물결치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전 3대라 그랬어요. 입으로 3대를 전한다 했어요. 자, 상제님 그죠. 구천 상제님하고 다음에 도주님, 다음에 도주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그 가생까지 그죠. 가생까지 이렇게 이어볼게요. 보면은 자 구천 상제님하고 이 도주님의 관계는 이 관계는 그죠. 계시라 했어요. 계시 두 분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구전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은 도전님부터 이때부터는 구전이 돼요, 구전, 그죠? 구전이 돼요. 그러니까 구전 3대라 했으니까 구전 3대의 시소교를 했으니까 구전 3대의 첫 번째 분은 구천상제님이 아니시고 도주님이 된다 하는 거예요. 도주님이 되니까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소년제기 발천마라 하는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도주님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구전 3대까지 다 이어지니까요. 이어지는데 여기서 그죠? 이게 문기춘추 도덕파 여기는 문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문을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임금이 있으면 그죠? 임금이 있으면은 여기에 문신이 있고 여기에 무신이 있어요. 그죠? 문신과 무신이 있는데 여기서의 임금은 지금 임금은 이제 석상오동이에요. 석상오동. 석상오동은 이제 도주님이 되잖아요. 석상오동에 문신은 유가 되면은 그죠? 유술 전공하니까 무수는 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는 그것은 천도가 아니고 지도가 되니까 지도는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것이 나눠지니까 그 지도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피폐이현 현사가 가생하사 원장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죽과 이 가죽피거든요. 이게 비단패거든요. 이게 우리 패백도사 할 때 패예요. 가죽과 비단으로 이미 뜻을 이룬 것은 어진선비의 가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죽과 비단으로서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어진선비 누군가가 가죽이라 하는 것은 이 혁 바꾸었고 이 비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제 비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이 그 옛날에 이제 그 가죽과 비단으로 됐는 데다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물 제도를 바꿨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우리 도에서도 이건 이제 혁을 바꿨다 하는 거죠. 거기 바꾼 것이 이제 어진선비의 가치가 되고 그는 되는데 그 되니까 가생은 장사를 어찌 원망하는가, 장사를 원망하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선비의 가치라 하는 이 선비라 하는 것도 이것도 또 11의 거죠. 10과 1이 합치는 게 이 선비 사자가 되니까 그래 이게 11로 후천의 용화 세상 그죠? 유리 광명 세상으로 우리 도로 이야기하면 유리 광명 세상이고 선천은 선천은 이제 문물 제도하고 법 제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좋은 세상이 선천의 세상이 되겠죠. 지금도 이제 뭐 정치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상제님의 세상은 이제 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은 이 11대는 유리 광명 세상이에요. 그죠? 유리 광명 세상으로 이제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선천과 후천을 이제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생이라 하는 분은 장사를 원망하지 마라. 옛날에는 장사로 자천이 돼가지고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정배락하는 것으로, 정배공사로 인해가지고 10태 일진을 하기 때문에 유리 광명 세상이 되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조금 전에 뭐냐면은 이제 일진하는 거죠. 일진하는 것을 제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여기 바둑도수에 여기 이제 영웅소일 대중화라 이야기했어요. 10대기 하는 바둑도수, 그죠? 10대기 하는 바둑도수를 영웅소일 대중화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말점도 도수, 이거는 10대기 하는 이 대중화 도수거든요. 10대기 하는 대중화 도수가 되는데, 10대기 하는 대중화 도수가 영웅이니까 이거는 문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문이 일어나고 한 번은 무가 일어나고, 그렇게 무와 문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경에 근인 일본 문신 무신이 병무도통, 도통의 힘을 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신과 무신이 도통의 힘을 쓰는데, 이 문신과 무신은 어디 태양의 근문을 둔 문신과 무신이에요. 근일하는 것은 가까운 시일에, 그죠? 가까운 시일에 이제 구천사님 천지공사 쭉 하고 난다는 이제 지나고 이제 어느 시일에 되면, 가까운 어느 시일에 되면은 문신과 무신이 있는데, 그 문신과 무신은 태양을 근문을 두었고, 그 문신과 무신이 도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닦는 도인들이 도통을 하게끔 힘을 쓴다, 그죠? 힘을 쓴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 일본 해갖고 지금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을 근문을 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지명하는 것은 태양을 근본을 둔 곳에 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조선 지명하는 것은 이제 아침에 새롭게 되는 곳에 이제 안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 천국 지명하는 것은 이제 맑은 나라에 이제 지면이 있다, 안면이 있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뜻이 바로 이제 조선국, 천국, 일본국이 되고, 또 조선명부, 천국명부, 일본명부, 이렇게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태양의 근본 둔 이 태양이라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삼신이 되겠죠. 그죠? 삼신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정 아닙니까? 남쪽 아닙니까? 남쪽이니까 여기에 근본을 둔 거죠. 이게 무신 거죠. 이 바로 이제 도통의 힘을 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가생은, 그죠? 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기춘추 도덕파, 다음에 이제 문기춘추 도덕파가 일어나는 것은, 그죠? 장사를 원망을 할 필요 없다, 그죠? 뭐냐면은 10대 일진하는 영웅소일 대중화가 있기 때문에, 천지공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다 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 가죽피는 이제 가죽이라 하는 이제 혁이 되고, 혁은 바꾸는 건데, 이제 이 바꾸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순, 우, 이게 탕왕과 무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망이라 그래요. 그죠? 이 우탕무를 사망이라 하고, 요순우를 이제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이라 하는데, 여기서 요순우라 하는 이 세임금은 선양을 했어요. 그죠? 선이, 그러니까 임금을 자기의 이 임금 자리를 선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임금한테 물려주고, 순임금은 이제 우임금한테 그냥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탕임과 무왕은, 이거는 두 분 다 이것은 혁명을 했어요. 혁명을. 기존에 있는 왕조가 있었어요. 하나라에 거랑이 있었는데, 그 거랑을 무너뜨리고 은나라를 갖다가 이제 탕왕이 만들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부정부패하고 나라를 이제 망치고 도탄에 빠지게 하니까, 그 임금을 이제 물리치고 바꾸어서 이제 임금을 했는 분이 탕임금이고, 여기 있는 무왕도 그렇죠. 무왕도 이제 강태공이 이제 무왕을 도와가지고 이제
주나라 임금 그 중앙입니까 참. 중앙이 되죠. 중앙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선양을 했고 여기는 혁명을 했어요. 자, 여기 관계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아요. 요것은 이제 상생하는 하도의 관계라 하면은 요것은 상극하는 낙서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진하는 것은 이것은 그죠? 혁명하는 것이 되니까 탕왕과 무왕이 관계되니까 탕왕과 무왕이라 하는 여기서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선천의 이 불의 기운이 거쳐지고 이제 이 후천에 있는 이제 용화 세상이 나오게 하는 그 바꾸는 것이 바로 탕왕과 무왕이 공사다 하는 거예요. 선천에서는 이제 임금이 부패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로 등극을 했다 하면은 후천에는 이 선천 세상을 끝내고 후천 세상을 이제 드러낸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인하사 다루가 도인들이 어찌 불가를 요리하느냐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옛날에는 그죠 이 주문에 그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구천응은 내성부와 천존 강성상제 하감지 조선 옥황상제 하감지 여기 서가열애 하감지 서가열애라 하는 것을 계속 했어요. 옛날에는 할 때 그러니까 도인들이 계속 이 서가열애 하감지라 하는 이것을 했는데 이 자리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자리가 원래 이제 도조님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도조님의 자리가 되니까 잘못되어 있는 이것을 바꾸는 게 바로 탕왕과 무왕의 도서. 이게 혁이다. 그죠? 이것이 이제 가족과 이제 비단에다가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임금한테 이제 그 바꾸라 하는 것을 이제 올려드리듯이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1990년 그죠? 10월 20일 영대 봉환식 사건이에요. 1990년 음력으로 10월 25일이에요. 영대 봉환식. 영대 봉환식인데 10월 25일 날 영대를 봉환식 하려고 했는데 이때 뭐냐면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 않으시고 그 도정 업무를 보는 이제 그 임원들을 그죠? 임원들을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묵고도요. 가지 못하게 계속 묵고 두다가 그저 나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내려가게 하거든요. 봉환식 이제 11월 달에 하죠. 11월 달 봉환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10월 22일 날 영대 봉환식을 해야 되는데 영대 봉환식을 하지 않아요. 이 봉환식이라 하는 것은 그죠? 봉환식이라 하는 것은 이제 도장을 요래 짓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상제님을 이렇게 구천 상제님을 이렇게 봉화하고 옥황 상제님을 이렇게 봉화하고 그리고 여기 석가모니를 봉환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자리가 이제 바고당 도주님을 이렇게 봉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1990년 10월 20일 영대 봉환식 사건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옛날 거 이렇게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을축년이 1925년이요. 이때 이제 그 도주님께서 구태인 도창년에다가 이제 도장을 만들어 이건 무국 도장이 되겠죠.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국도를 이제 창도하시고 그죠. 상제를 구천응원 내성부하로 봉환하거든요. 이때 이제 봉환치성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1925년에 그거 구태인 독창년에다가 이제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천상년이 봉헌을 하셨고 또 정유는 1957년 9월 18일에 또 도주께서 그죠 상금 임원들을 이제 다시 이제 도장에 이제 실었게 하고 그죠 친히 영대의 옥황상제 위패의 위지 위패의 종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죠? 그 종이 이제 옥황상제라고 그 종이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옥체 진영하면은 이제 도주님이 진영 그죠? 그 사진을 갖다 거기다가 그
옥황상제 위패 자리에다 사진을 갖다가 이제 봉안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게 되었다 하는 거고. 그리고 1990년 10월 25일은 석가모니 이 자리에 이제 도주님을 봉안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때 하지 않고 이제 그 머물게 했는 거예요. 요 10월 25일에 한다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 영대 봉안식 한다. 원래는 여주에 영대가 있었어요. 이게 동계탑 옆에 앞에 여기 지금 있는 봉강전에 이걸 옛날에는 이걸 영대라 이쪽에서 영대가 있었는데 뒤에 여기 본전을 새로 지었어요. 본전을 새로 지어 이 본전 여기에 봉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전을 새로 지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해야 되는데 봉안식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상제님하고 이제 도주님하고 도주님 이렇게 봉안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지금 이제 그때가 90년이가 서가열의 하감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이 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이 그때에 이제 이 도전님이 진영을 그려서 올라가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그죠?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이분이 그 진영을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래 이제 이 사건이 그때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봉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가 이제 되었으니까 그래 요 관계를 요 관계를 이제 보시면은 이 바꾸는 공사잖아요. 혁하는 것은 선체는 탕왕과 무왕이 바꿨지만은 후천에도 또한 뭐냐면은 이 잘못된 그 혁하는 그 공사가 바로 그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생과 장사락하는 이 곤도수의 변화로 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제 상제님이 공사가 이러하니까 진인의 변화도 이러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강의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